안녕하십니까. 대치 아이디에 입시연구소 이유종 소장입니다. 2023학년도 사례별 정시 지원 전략 중에서 탐구한 과목을 망친 경우에 어떻게 정시 지원 전략을 짜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가상의 자연계열 학생의 성적표를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탐구한 과목을 망친 경우를 사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화학 1의 등급이 6등급으로 탐구 한 과목을 망친 사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성적 잠시 살펴보면 국어는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였고 표준 점수 126점에 100분위는 89, 그리고 등급은 2등급입니다. 그리고 수학은 미적분 선택자이고 표준 점수는 116점, 100분위는 71%, 그리고 등급은 4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영어는 3등급이고요. 그리고 지구과학을 선택했는데 지구과학은 표준 점수 59점에 100분위 78에 등급은 3등급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드린 성적을 바탕으로 지원 전략을 세워 볼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하실 일은 본인의 지원 전략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건 어떤 말씀이냐면, 자, 나는 1승 1무 1패로 갈 것인지, 아니면 1승 2패로 갈 것인지, 아니면 2승 1패로 조금 더 안전하게 지원 전략을 짤 것인지를 여러분 상황에 맞게 먼저 정하셔야 되고요. 저는 여기서 가장 보편적인 1승 1무 1패의 경우에 안정대학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탐구 중에서 화학 1이 아까 6등급이었죠. 그래서 그 성적은 일단 반영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성적은 제외를 시키는 게 맞겠죠. 자, 그렇다면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이 어디인지 그 명단부터 추리셔야 할 겁니다. 여러분의 주요 관심사는 수도권 내에 있는 대학들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런 대학들을 추려봤는데요. 자, 100분위를 반영하는 수도권 대학이 있고요. 그리고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수도권 대학 두 가지로 나눠진다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대다수가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긴 합니다. 자, 그 대학들을 잠깐 살펴보면 가천대, 경기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명지대, 상명대, 서울여대, 성공회대, 수원대, 용인대, 을지대, 한국공학대. 한국공학대는 한국산기대의 이름이 바뀐 거죠. 그리고 한성대가 있습니다. 자, 이 대학들은 탐구를 한 과목 반영하거나 아니면 4과목 중에 2과목 또는 3과목만 반영함으로써 탐구를 제외시킬 수 있는 학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표준점수와 변환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은 보시다시피 가톨릭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하실 일은 탐구를 하나 반영하는 대학의 명단들을 정리하시고 반영하는 점수가 100분위인지 표준 점수인지를 구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가 끝났으면 두 번째로 할 일은 나에게 유리한 수능 과목의 반영 비율 대학을 찾는 일입니다. 자, 우리 아까 앞 페이지에서 이 친구 등급 기억나시나요? 국어가 89% 2등급이었고요. 수학은 71% 4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어가 3등급이었고, 그리고 탐구 중에 지구과학 1이 78% 3등급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00분위 점수와 등급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단 국어를 제일 잘 봤다고 할 수 있겠고요. 수학을 가장 못 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이 친구는 동일 계열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교차 지원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있는 표는 지금 위에서 언급한 학교들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고요. 표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요 괄호 속의 비율은 인문 계열 학과들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가천대학교 자연계열 학과들은 국어를 25%, 수학을 35%, 영어를 20%, 탐구를 20% 반영한다는 얘기고요. 반면에 가천대 인문계열 학과들은 국어를 35%, 수학을 25%, 영어는 20%, 탐구는 20% 반영한다, 이렇게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대는 괄호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경기대 인문계열 학과는 반영 비율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경기대 인문계열 학과 중에 국어를 30%, 수학을 40%, 영어를 20%, 탐구를 10% 이렇게 반영하는 학과도 있고요. 반면에 국어를 40%, 수학을 30%, 영어를 20%, 탐구를 10% 이렇게 반영하는 인문계열 학과들도 있습니다. 물론 짐작하시다시피 수학을 많이 반영하는 인문계열 학과라면
아무래도 경상 계열 학과들이 되겠죠. 표를 이해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색깔은 무엇이냐면 잠깐 성공회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성공회대는 국어랑 수학에는 색깔이 칠해져 있지만 영어랑 탐구에는 색깔이 칠해지지 않았죠. 그러면 이 색깔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영어랑 탐구는 필수적으로 반영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색깔이 칠해진 과목은 성공회대 같은 경우는 두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반영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서울여대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모두 다 색깔이 칠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영 비율이 각각 33%인 거 보면 결국 4과목 중에 잘 본 거 3개를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대부분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자, 좀 복잡한 게 을지대랑 한국공학대인데요. 을지대랑 한국공학대는 정시 전형이 두 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정시 1 전형, 정시 2 전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정시 1 전형 같은 경우는 영어를 필수 반영으로 하고 국어, 수학, 탐구 중에 두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영어를 필수적으로 반영하고 그 다음에 국수탐 중에 선택 두 과목을 하시면 되겠다. 즉 총 3과목을 반영한다. 그게 을지대학교 정시전형 1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시전형 2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50, 50, 50, 50이죠. 그러면 50은 2개가 모이면 100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잘 본 거 2과목만 반영하는 전형도 있다. 그게 정시전형 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 조금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만약에 탐구를 선택할 때는 탐구는 한 과목이 아니고 2과목을 반영한다는 걸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탐구를 하나 망쳤기 때문에 탐구 선택은 할 수 없는 거겠죠? 을지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자, 한국공학대도 을지대와 마찬가지로 전형 1, 전형 2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형 1 같은 경우는 색깔이 안 칠해져 있고요. 따라서 4과목을 다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시전형 2 같은 경우는 수학이 하얀색인 거 보면 수학을 필수적으로 반영하고 거기에 국어, 영어, 탐구 중에서 한 과목을 더 반영하는 그런 전형이 정시전형 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례로 들었던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의 등급이 좋지 않고 국어의 등급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가장 못 본 과목의 비율이 최소화되는 대학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일단 여학생이라면 덕성여대 인문계열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수원대학교 인문계열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용인대학교 인문계열도 가능합니다. 또한 서울여대 같은 경우도 지금 4과목 중에 3과목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지원이 가능하겠죠. 그 밖에도 을지대학교 전형 2로 지원을 해서 수학을 빼고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에게 가장 유리한 수능 과목 반영 비율의 학교는 어디인지를 추려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고민하실 것은 과목별로 표준 점수를 쓰는 것과 백분위를 쓰는 것 중에 나에게 어떤 게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앞에서 정리했듯이 대부분의 대학들이 백분위를 반영하는 건 맞습니다. 자, 그래도 백분위와 표준 점수 중에 어떤 것을 쓰는 것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지를 따져보시는 게 좋은데요. 자, 이건 어떻게 따지는 거냐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자, 지금 이 가상 학생의 국어 성적은 표준 점수가 126이었고요. 백분위는 89였습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 116에 백분위는 71점으로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정리했던 이 대학들은요, 지원하는 아이들의 국어 성적대가 대략 어느 정도인 학교들일까요? 국어 1등급 아이들이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외적인 소수의 케이스가 아니라 대다수 점수대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아마도 2등급 아니면 3등급에 걸쳐진 아이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2등급의 비율보다는 3등급 아이들의 비율이 훨씬 많을 가능성이 높고요. 자, 또 수학도 한번 생각해보죠. 미적분이나 기하, 즉 이과 계열 수학을 기준으로 수학 등급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 아이들이 선택하는 학교일까요? 네, 아마도 3등급 아니면 4등급 정도의 아이들이 선택하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일 계열로 지원했을 때 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지금 쓰려는 학교에 지원하는 아이들 중 대다수의 성적대가 어느 정도에서 형성되는지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속 설명을 드려보면, 자, 지금 앞에서 나열했던 그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국어는 2에서 3등급, 그리고 수학은 이과 수학 기준으로 3에서 4등급 중반의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어는 2등급과 3등급의 표준 점수 차이가 6점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 지금 2등급과 3등급의 점수 차이가 표점으로 보면 6점 차이다 라는 얘기고요. 반면에 100분위 차이로 보면 89와 77의 차이니까 100분위 기준으로는 12점 차이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친구는 현재 100분위가 89점이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학들을 지원한다면 국어 점수 같은 경우는 최상위권의 점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위로는 앞에 있는 대학들을 지원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면 89점 친구가 봤을 때 나와 경쟁하는 친구들은 나보다 아래쪽에 점수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내가 표준 점수를 쓴다면 지금 보시다시피 89에 해당하는 표준 점수가 126점이죠? 그리고 나와 경쟁하는 친구들의 표점은 이 126점 아래로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표점의 차이는 126과 120 차이가 6점이니까 나와 경쟁하는 친구들은 이 6점 차이에 분포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반면에 100분위를 쓰면 89점과 그 다음 77점, 즉 이 12점 차이에 나와 경쟁하는 친구들이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표점을 쓰는 게 유리한가요? 100분위를 쓰는 게 유리한가요? 그쵸? 89점 입장에서 보면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건 100분위란 말이죠. 그러니까 국어 같은 경우는 100분위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은 건데요. 자, 현재 이 학생은 100분위 점수가 89점이므로 지원자 중에선 최상위권 점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따라서 국어는 100분위 반영을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경쟁자와의 점수 차이를 조금 더 벌릴 수 있는 체계는 100분위 점수 체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수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학은 3등급 컷 점수를 기준으로 학생의 점수와의 차이를 구해보면 표준 점수는 4점, 그리고 100분위 점수 기준으로는 6점이 차이가 납니다. 이건 어떤 말씀이냐면요. 자, 옆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3등급 컷은 여기죠? 미적분입니다. 표준 점수 120점이고 100분위는 77입니다. 자, 앞에서 언급드린 학교들은 이 3등급 컷 점수를 기준으로 위쪽의 아이들이 많이 지원할까요? 아래쪽 아이들이 더 많이 지원할까요? 그쵸? 위쪽보다는 아래쪽 아이들이 좀 더 많이 지원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친구는 표점이 116점이고 100분위 점수가 71점이므로 현재 표준 점수의 차이는 4점이 나고 100분위 점수 차이는 6점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앞에 언급드렸던 이 학교들은 100분위 77에서 80 정도가 지원하는 아이들 중에 가장 최상위권 점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자, 이게 앞에서 언급드렸던 학생의 점수죠? 그럼 지금 이 친구는 수학 점수가 지원자들 안에서는 최상위권 점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나보다 위에 있는 친구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표준 점수는 4점 차이, 100분위 점수 차이는 6점 차이가 나니까 나보다 수학 점수가 좋은 친구들과 격차를 줄이려고 한다면 표준 점수를 쓰는 게 유리한가요? 100분위를 쓰는 게 유리한가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표준 점수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여기에 적은 거예요. 자, 이때 위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 중 100분위 77, 표점으로 하면 120인데 요 정도면 자, 최상위권 점수에 해당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현재 이 학생은 수학의 경우에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것이 자신보다 위에 있는 친구들과의 점수 격차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탐구도 100분위가 유리한지 표준 점수가 유리한지 아니면 변환 표준 점수가 더 유리한지를 따져보셔야 하는데요. 자, 우리 가상으로 만든 이 학생이 현재 지원의 표점은 59점이고 100분위는 78점이었습니다. 즉 여기에 해당되는 친구였던 거죠. 자, 그런데 앞에서 언급드린 학교들을 지원하는 학생들이면 탐구 중에 잘 본 한 과목은 대략 2, 3등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 탐구 같은 경우는 나의 경쟁자가 이 범위 안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죠. 그럼 현재 나의 탐구 점수는 경쟁자들 대비해서는 높은 편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 경쟁하는 아이들 중에 최상위권 아이와 나의 점수 격차를 비교해보면 현재 표점을 기준으로는 5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100분위를 기준으로는 11점이 차이가 남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걸 정리한 건데요. 지원의 2, 3등급 컷 점수 차이는 100분위 기준으로는 11점, 그리고 표점을 기준으로는 5점이기 때문에 탐구 점수는 100분위보다는 표점을 반영하는 것이 더 유리해 보인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변환 표준 점수도 대략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변환 표준 점수는 같은 100분위에 같은 표준 점수를 부여하자, 그게 기본적인 개념인 거죠. 물론 여기에 대학별 가중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이거랑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요. 각 대학이 이 변표를 발표하기 전에 지금은 예상을 해보는 거니까 변표의 기본 개념을 활용해서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 현재 이 친구는 78%였고 표준 점수는 59점이었기 때문에 자, 지금 78에 59, 78에 58, 그리고 이 밑에는 78에 60, 그리고 78에 59, 그리고 78에 60, 그리고 78에 59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물리 같은 경우는 77에 59죠. 그래서 이건 지금 등급 컷만 나와 있는 자료인데 실제 전체 성적의 누적 분포표를 사용한다면 78%는 대략 59.5점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9.5, 58, 59, 59, 60, 59, 60, 59를 평균을 냅니다. 그러면 다 더해서 과목수가 8이니까 8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 표준 점수의 평균값이 대략 59.19점이 나오게 됩니다. 자, 물론 이것은 대학마다 가중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딱 59.19라고 발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변표의 기본 개념을 활용해 본다면 대략 요 정도 점수일 거고, 그러면 현재 본인의 표점인 59점보다는 조금 더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변표를 만드는 경우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59점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점수가 높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인데요. 자, 지금 요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변환 표준 점수를 만드는 기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선택 과목별로 같은 100분위에 표준 점수에 평균 점수를 부여한다, 이것이 탐구 변환 표준 점수를 만드는 기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선택 과목 A, B, C가 있고 그 다음에 100분위 100%일 때 각각 선택 과목에 표준 점수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99%일 때 표준 점수들이 각각 이렇게 나와 있다면 변환 표준 점수를 만들 때는 자, 100%에 해당되는 요 세 과목의 평균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평균이 얼마냐면 70점이거든요. 그래서 100분위 100%에는 모두 다 표준 점수 70점으로 부여를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99%에는 지금 요 세 과목의 평균을 구해보면 67이기 때문에 100분위 99에는 모두 다 67점을 부여하는 이런 방식이 변환 표준 점수를 만드는 기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앞에서 제가 설명을 하나 빼고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구과학 1 같은 경우에 2등급의 변환 표준 점수를 만들어 보면 성적표상의 표준 점수는 64점이었지만 지금 이 방식으로 변환 표준 점수를 만들어 보면 이게 63.6점 정도가 되므로 변표를 적용할 시에는 3등급의 표준 점수는 약간 올라갈 수 있고 2등급의 점수는 약간 내려갈 수 있다. 즉 지원자 중 탐구 점수가 최상위권인 아이와 나의 점수 격차를 변환 표준 점수를 쓰면 약간 더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이제 결론을 내릴 건데요. 자, 우선 수학의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인 덕성여대 인문, 서울여대, 성공회대, 수원대 인문, 용인대 인문을 따로 기재를 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동일 계열로 지원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대학들은 수학이 3등급 후반에서 4등급 초중반인 학생들,
100분위로 한다면 약 70에서 80% 사이에 들어있는 친구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수학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즉 100분위 77에서 80 사이의 경쟁자들과 점수 차이는 표준 점수가 더 적다라는 의미이고요. 탐구 역시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변환 표준 점수가 가장 유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한다면 가톨릭대 자연 계열을 지원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따로 기록해 두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 계열 또는 교차 지원 시에는 수학을 제외할 수 있는 을지대 일반 전형 2도 역시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실 이 일반 전형 2라는 게 낯설지 않은 전형입니다. 과거에 이거 어디에서 해서 재미를 많이 봤죠? 가천대요. 그죠? 가천대의 예전 사례를 기억해보면 100분위가 굉장히 높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을지대 일반 전형 2도 고려는 할 수 있지만 아마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합격할 가능성은 위에 언급드렸던 학교들보다는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기록해둔 학교들을 바탕으로 온라인 정시 배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모의 지원하시고 또한 대학별 환산 점수를 구하시고 그 다음 어디가를 활용하셔서 작년도 입결 70% 컷과 나의 점수의 차이를 통해서 가장 안정적인 학교가 어디인지를 찾도록 합니다. 거기에 좀 더 안정적인 지원이 되려면 지금 온라인 정시 배치 프로그램 속에 표본 분석을 통해 경쟁자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고려한다면 더 안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2023 사례별 정시 지원 전략 중 탐구한 과목을 망친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컨설팅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대치 아이디에 입시연구소 이유종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